자,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제 자기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 자석을 보여줄게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막대 자석이에요. 이 막대 자석의 특징은 한쪽이 N극, 한쪽은 S극이고 여기에 철로 된 물체를 갖다 대면 접촉하기 전부터 어떻게 될까요? 당기는 힘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자, 이게 뭔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남쪽, 북쪽을 알아내는 데 쓰이는 나침반이에요. 이 나침반이 자석 주위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모양이 변하는 걸 알 수 있죠, 방향이. 자, 이제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과 이 자석 이외에도 이 나침반이 흔들리는 이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 나침반을 움직일 수 있는 또 다른 물체가 자석 말고 있다는 것을 한번 천천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기장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기장의 정의, 즉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왜 이런 용어가 나왔는지를 봐야 돼요. 아까 봤지만 이 자석은 접촉하지 않고도 힘을 줄 수가 있죠.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만약에 옆에 친구가 있다.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한 대 딱 때리고 싶은데 만약 여러분에게 접촉하지 않고 이 친구를 밀어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장풍? 그런 힘을 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게 말이 되나요? 그래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왜냐? 우리가 친구를 밀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접촉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봐봐요. 이 자석은 자, 보이죠? 접촉하기 전부터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당겨. 그리고 접촉하지 않아도 서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밀어내는 힘을 주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자기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얘기했던 건 어떻게 하면 얘 자석이 접촉하지 않고도 힘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 자석 주위에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 있을 것이다. 즉, 이 공간 안에만 물체가 들어오면 이 친구는 자기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자석이 뭘 가지고 있다? 자기장을 갖고 있다고 한 거예요. 알겠죠? 즉, 자기장은 무엇이다? 자석이 가지고 있는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자기장의 정의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의 결론 이거예요. 자기장의 방향을 알아야 돼요. 특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막대 자석의 자기장 방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될 테고 지금부터 우리가 이 막대 자석의 자기장의 방향을 찾아볼게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자기장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부터 할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했던 자석 주위에 철가루를 뿌리는 실험입니다. 자, 사실은 실제 자석에 철가루를 뿌리고 싶지만 여건상 플래시 자료를 통해 보여줄게요. 자, 철가루가 지금 어떻게 됐죠? 철가루의 모양이 자석을 어디 두냐에 따라서 이런 모양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자면 지금 이 철가루의 모양이 바로 막대 자석 주위의 자기장의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됩니다. N에서 S로 쭉쭉 뻗어가는 선들이 보이죠. 자, 그러면 이와 더불어서 선생님이 보여줄 자료가 있습니다. 나침반이에요, 나침반. 과연 나침반들은 이 철가루의 모양과 어떻게 똑같을지를 한번 볼게요. 자, 어때요? 나침반들의 모양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자석이 움직일 때마다 나침반의 방향이 바뀌죠. 그런데 제 마우스를 따라와 보세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죠. 마찬가지로 N극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서 S로 들어오는 모양이 보이죠. 자, 이게 뭐냐면 나침반도 자기장에 의해 방향이 바뀝니다. 즉, 나침반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뭘 보냐면 자기장의 방향을 보는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이걸 가지고 쌤이 설명을 더 하기 전에 지금 우리는
2차원적인 걸 보고 있죠. 평면. 그런데 막대 자석은 실제로 3차원에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 다음에 선생님이 보여주는 실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게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막대 자석의 자기장이에요. 우리가 방금 화면 속에서 볼 때는 평면 속에 이제 자기장밖에 모르지만 사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막대 자석 주변에 모든 공간에 사실은 자기장이 다 있어요. 자, 보이죠? 한번 한 바퀴 돌려 볼게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막대 자석의 A, B, C, D 부분에 나침반을 두고 제가 그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는 여기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공간에 제가 나침반을 두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렇게 요렇게 이런 모양의 자기장의 방향, 자기장의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게 뭐냐면 막대 자석 주변의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자, 이거는 중요합니다. 외워야 돼요. 근데 단순해요. N극에서 출발해서 S극으로 들어가도록 이런 식으로 타원을 그려주면 이게 바로 뭐다? 막대 자석의 자기장이에요. 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할 건 전류가 흐르는 코일. 이게 왜 나왔을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웨르스테드라는 과학자를 부릅니다. 이 사람은 교수예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의도치 않게 실험을 하는데 전류가 흐르는 전선 근처에 나침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나침반이 움직이는 이유는 자, 뭐가 있어야 한다? 자기장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은 주변에 자기장을 가지는 자석이 있어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자석이 없는데 나침반이 움직였다. 그러면 이 웨르스테드 이름 어렵죠? 이 사람은 뭘 생각했을까요? 전류가 흐르면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뭐가 발생한다? 자기장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실험을 했더니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는 자기장이 발생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핵심은 이 전류가 흐르는 전선, 그 중에서도 이 코일. 이 코일이 무엇이냐? 코일은 일반적인 전선은 어떻게 돼 있죠? 자, 일반적인 전선은 이렇게 그냥 줄로 돼 있죠. 이 줄로 된 거를 동그랗게 만 거. 자, 보세요. 이게 코일이에요. 그러니까 직선 전류가 있고 동글동글 말린 코일이 있다. 결국 우리가 오늘 할 건 이 동그랗게 말린 전선, 즉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의 모양이, 즉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이시나요? 지금 보고 있는 게 바로 원형 도선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코일이에요. 시야를 바꾸면서 보여줄게요. 자, 어떤 모양인지 알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전류가 흐릅니다. 지금 보이는 빨간 색깔 점들은 여러분들에게 전류가 흐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자기장의 모양을 위에서 볼게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이 하나하나의 화살표가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처럼 되어 있죠. 이 화살표가 뭘까요? 색깔을 구분한 이유는 빨간색이 나침반의 N극, 파란색이 S극, 즉 하나하나를 나침반으로 봐도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즉 이 화살표들을 쭉 이어버리면 그게 뭐다?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자,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요것처럼 뺑글 돌아 들어오는 어떤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막대 자석이에요. 오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막대 자석의 자기장의 방향을 알기 때문에 이 원형 도선의 자기장의 방향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자기장을 막대 자석이라고 볼 때 어디가 N극이 될까요? 이쪽이 아마도 N극, 밑에가 S극.
그리고 요렇게 막대 자석을 그릴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막대 자석의 자기장의 모양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죠. 맞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나침반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그 방향을 여러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이 코일이 있을 때 이 코일에 전류가 들어오는 방향에 따라 이 코일이 어떤 방향의 막대 자석을 만드는지를 알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저하고 같이 오른 나사의 법칙이라는 걸 배울 테고, 그걸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이 코일의 자기장을 막대 자석의 자기장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걸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손에 있는 게 코일이라고 봅시다. 코일이에요. 전선입니다. 여기에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른 나사의 법칙을 가르쳐 줄게요. 자, 오른손 다 꺼냈죠? 자, 지금부터 잘 봐요. 이 손가락 4개는 전류의 방향이에요. 전류가 코일에서 요렇게, 자, 보이죠? 요렇게 흐른다면, 즉, 이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쪽으로 흐른다면, 이 엄지가 뭐냐면, 바로 막대 자석의 N극이에요. 자, 한마디로 이겁니다. 전류가 요렇게 돌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전류가 요렇게 돈다. 즉, 이 방향. 그러면 엄지가 어디 가리키죠? 이쪽을 가리키죠. 그러면 이때는 이 코일의 자기장은 막대 자석이 이쪽 방향으로 됐을 때의 자기장과 같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됩니까? 즉, 이 오른 나사의 법칙, 손가락 4개가 뭘 가리키고 있다? 전류를 가리킬 때 이 엄지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뭐다? 자석의 N극이라는 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바로 해볼게요. 지금 하는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번 단원의 자기장 방향 찾는 거는 끝난 거예요. 자, 지금 이 코일은 위로 나와 있는 거예요. 위로. 좀 그림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문제집이나 보면 안 헷갈릴 겁니다. 어쨌든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오른 나사의 법칙을 쓴다면 자석의 N극은 어딜까요? 어디를 가리킨다? 자,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에요. 그 다음, 자, 이 그림. 이번엔 전류가 어떻게 흐르고 있죠?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 N극이 어느 쪽? 이렇게 돼요. 자, 무조건 여러분, 이런 코일 문제가 나올 때는 막대 자석을 그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 또 추가로 뭘 그려주면 더 좋을까? 이 막대 자석의 자기장을 그려보죠. 방향은. 어떻게 하면 되죠? 아까 얘기했죠?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 화살표 이렇게 해주세요. 안 헷갈리게. 이것도 어떻게 된다? 나갔다가 들어오게.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나침반을 두면 이 나침반의 N극은 어디를 가리킨다? 이쪽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리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살표. 밑에도 하나 더. 이렇게. 자, 알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전류가 흐르는 코일의 자기장은 누구와 똑같다? 막대 자석과 똑같다는 거. 그리고 그 막대 자석의 방향을 전류의 방향으로 알 수 있고, 알고 나면 이 코일은 막대 자석과 똑같은 뭐를 가진다? 자기장을 가진다는 걸 여러분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하고 오늘 수업을 끝낼게요. 자, 먼저 자기장이란 무엇이다?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그리고 이 막대 자석의 자기장은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향한다. 자, 웰스테드가 발견했습니다. 코일도 뭐가 생길 수 있다? 자기장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조건은 뭐다? 전류가 흐를 때. 그리고 이때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은 막대 자석의 자기장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일이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통해 막대 자석의 방향만 알아낸다면 똑같은 자기장을 만들면 된다. 참고로 요 안에서는 이렇게 이어주면 됩니다. 여기로 코일에서는 막대 자석과 다르게 내부가 있죠. 화살표는 이렇게 쭉 이어지는, 끊기지 않는 하나의 곡선을 그려주면 됩니다. 타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일의 전류가 흐를 때 오른 나사의 법칙을 통해 자석의 방향을 찾고 자기장을 그려줘라.
수고하셨습니다.